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oT 응용 4강 전기전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전기전자의 기초 LED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를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반도체 소자를 말하고요. 저장 장치와 주변 장치는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 기능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또 입출력 인터페이스 등을 한꺼번에 내장을 한 것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MCU,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를 따서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IC 칩으로 집적시켜서 만든 반도체 소자를 이야기하고 싱글 칩 컴퓨터, 마이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컴은 마이크로의 작고 가벼운 그런 뜻과 제어 장치의 합성어로 이렇게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고 AVR 계열이나 핏 계열의 칩들 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우리가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하드웨어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사람이 전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심장이 뛰듯이 발진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레조네이터 등으로 발진을 시켜주고 발진되는 것들이 프로그램이나 또는 전기적인 영향으로 멈추게 되면 리셋을 눌러서 다시 심장이 멈춘 심장을 뛰게 하듯이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구성들을 갖추고 그 다음에 IO들을 구축하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내부 구조인데요. 데이터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는 어드레스 버스가 있고 ALU를 중심으로 레지스터들이 배치되어 있고 플래시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SRAM, 또 EEPROM, 또 각종의 IO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어들로 또 구분을 하게 되는데 시스크 계열과 리스크 계열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시스크와 리스크는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그래서 리스크,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그래서 시스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복잡한 명령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하드웨어가 좀 복잡해지는 시스크 계열이 있고 리스크 계열은 하드웨어는 간단한데 복잡한 명령을 여러 번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계열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계열은 AVR 계열이 리스크 명령어로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의 구조를 보게 되면 폰 노이만 계열과 하버드 아키텍처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분류의 기준은 여기에는 프로그램과 데이터 메모리를 버스 하나로 공유하게 하는 방식을 폰 노이만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인텔의 G80이나 G80, 85 계열이 이런 형태로 나왔었고요. 하버드 아키텍처로 구성된 것은 CPU를 중심으로 데이터 메모리와 프로그램 메모리의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분리되어 있어서 명령어 처리를 동시에 가능해서 어떤 속도가 빨라지고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메모리의 분류를 보게 되면 크게 램과 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램은 다시 SRAM과 D램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롬은 P롬, EP롬, ESCP롬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롬은 말 그대로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쓰게 되면 읽기만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램은 썼다 지웠다 할 수가 있는데 전기적으로 전기를 끄게 되면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RAM과 D램은 리프레시가 필요한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롬과 램의 큰 구분을 한번 따져보면 램은 일시적인 어떤 저장 장소로 활용이 되고요. 롬은 영구적인 저장 장소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램은 뭐 저장 공간이 메가바이트 단위로 좀 작고요. 롬은 기가바이트 형태로 좀 큰 형태의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M은 휘발성으로 전원을 껐다 키면 날아가는 대신에 롬은 그대로 데이터가 남아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동작시킬 때 램을 쓰고 뭐 부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롬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램은 뭐 쓰기 속도가 굉장히 데이터를 쓸 때 속도가 빠르고 롬은 느린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램에는 SRAM, D램 등이 있고 롬, P롬, EP롬, EEP롬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SRAM과 D램에 대해서 살펴보면 SRAM은 D 플립플롭과 일단은 회로 구조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SRAM은 리프레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D램은 주기적으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SRAM은 좀 고가이고 D램은 뭐 가격이 좀 저렴하고 SRAM은 D램보다 또 속도가 빠릅니다. D램은 SRAM보다 좀 느리고요. 칩당 뭐 저장 용량도 SRAM 쪽이 좀 적고 D램은 용량이 좀 크고요. 전력 소모나 이런 것들도 SRAM이 좀 파워를 많이 소모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열도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롬의 종류를 살펴보면 마스크 롬이라고 해서 생산 시의 내용을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롬은 프로그래머블 롬이기 때문에 장치를 통해서 한번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레이저블 P롬, 이 P롬 같은 경우에는 전용 장치를 사용해서 지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유리 형태로 해서 투명하게 이 안에다가 자외선을 조사를 해서 지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넣은 후에는 알루미늄 테이프 같은 것으로 이 윗부분을 덮어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EP롬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지웠다 썼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EP롬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게 있습니다. 핀 모드에서 우리가 모드를 정할 때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DDR에서 방향을 정해주는데 아웃풋은 1로 인풋은 0으로 이렇게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값을 포트에다가 넣어주고 방향을 입력으로 쓸 건지 출력으로 쓸 건지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아이오드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브레드보드는 이렇게 녹색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이렇게 꽂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꽂을 때 다른 핀으로 구성이 되는 거, 이런 형태는 내부적으로 쇼트를 일으킨다는 거죠. 네, 우리가 물질라인 안에 있는 전자의 이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떤 에너지의 한 형태, 이것을 전기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플러스에서 어떤 스위치를 통해서 램프 부하를 거쳐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에, 전류가 흘러서 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하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플러스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을 붙이게 되면 큰 전류가 흘러서 브레이커가 떨어지거나 쇼트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플러스로, 검정색이나 녹색은 마이너스 전원 형태로 연결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류와 교류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직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팔을 교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직류를 다루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류와 전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전류는 어떤 양전하를 가진 물질 A와 또 음전하를 가진 물질 B에 금속선을 이렇게 C를 연결을 하게 되면 두 전하 사이에서 흡인력이 발생해서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전류가 흘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A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크기는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기량이 이동하는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I는 T분의 Q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수압으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위가 있고 여기는 낮은 수위가 있어서 이 수위차를 우리가 높은 전위와 낮은 전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위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전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점 간의 전기적인 에너지, 전위차가 있어야지 흘러가게 되고, 이거의 전위의 차를 전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볼트라는 단위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기량이 어떤 도체 Q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W 줄에 E를 했다면 이때의 전위차는 V는 Q분의 W 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위가 같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예를 들어 5V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 5V다 그러면 평행 전위가 이루어져서 흘러가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높은 전위와 낮은 전위가 생길 때 전류가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지와 같이 계속해서 어떤 전류를 흘리는 원동력을 전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워 소스 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지 이외에도 뭐 발전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DC 전지는 이렇게 한쪽을 가늘고 길게, 두껍고 짧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의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램프 전구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로가 구성된 것을 전기 회로 또는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ED 램프를 켜기 위해서는 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이 저항을 앞에다가 부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램프가 밝거나 어두워지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전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법칙이 있는데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옴의 법칙인데요. 이것을 V는 IR 또는 R은 I분의 V로 변형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있고요. 전압과 전류와 저항에 관한 관계를 표시한 거고, 여기에서 관이 두꺼운 것은 어떤 전류가 많이 흐를 거고요. 여기서 통로를 많이 열거나 적게 여는 거에 따라서 이 저항으로 전류를 조금 흐르게 또 많이 흐르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세기로 옴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저항을 구하고 하는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색상표는 뭐 갈색부터 갈발, 원호록, 바보, 회백, 금은 뭐 이렇게 해서 5차까지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숫자로 이렇게 색깔을 숫자로 표현한 그런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수로도 사용이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밴드하고 5밴드가 있는데 4색띠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의 숫자와 세 번째에 있는 게 승수 이렇게 표시되어서 갈색은 1, 검정색은 0,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은 승수가 100으로 동그라미가 두 개가 붙게 있습니다. 그래서 1kΩ에 여기에 은색이 들어가 있어서 10%의 오차를 가진 그런 저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가 누리끼리한 색깔로 되어 있고요. 금속 저항 같은 경우가 프로딩딩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5색띠 형태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숫자이고 네 번째가 승수가 되겠고 그 다섯 번째가 오차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데 숫자가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LED에서 말씀드리면 다이오드인데 빛을 발광하는 그런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는 다이오드 특성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LED는 반영구적으로 수명이 길고 열이 작게 발생하고 낭비되는 에너지가 적은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램프 형태로 된 것들은 요 안에가 보면 이렇게 넓은 파는 형태로 되어 있는 쪽이 마이너스가 일반적으로 되고요. 좁은 쪽이 플러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칭할 때는 플러스는 애노드, 마이너스는 캐소드, 그래서 양극과 음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은 이렇게 전원에다가 저항을 붙여서 램프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빛이 나오는 화살표가 들어가는 형태로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LED 램프를 켜기 위해서 이 저항을 얼마짜리 저항을 껴야 되는지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몇 볼트를 사용할 건지, 또 사용하는 LED 램프의 VF가 몇 볼트짜리인지, 또 전격 전류가 몇 미리암페어인지를 데이터 시트를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LED 램프 뭐 라운드형이나 이런 형태의 램프들은 맥시멈 30mA 스펙이고 노멀 20mA인데 그렇게까지 밝게 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10mA 정도로 드라이브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신호용으로 충분히 사용하고 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전압 5V에 LED 램프가 적색 램프라고 하면 보통 2V 정도 하고요. 백색이나 뭐 파란색, 다른 색깔들은 한 3V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램프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전원 전압 빼기 이 LED의 VF 하게 되면 3V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3V를 이 저항에서 드롭을 시켜줘야지만이 이 LED 램프를 안전하게 구동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V 빼기 2V 나누기 10mA로 흘린다고 하면 이렇게 구성이 돼서 3V를 0.01로 나눠주면 약 3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이나 뭐 구하기 쉬운데 보면 330오hm 저항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330오hm 저항을 붙여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밝게 할 만큼의 전류를 흘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보면 330ohm짜리 저항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전기의 이동으로 생기는 어떤 물질 안에서 한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다, 양전기와 음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의 성질은 전압과 전류 저항을 통해서 정의하고 있고, 전류는 양에서 음으로 흘러가게 되고,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위는 오음이다. LED는 발광 다이오드라고도 불리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이오드의 특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으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I는 R분의 V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시연의 변수와 제어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